문체는 정신의 관상이다. 인간의 생각은 많은 경우 깊이가 없고 단순하며 긴 시를 자아내지 못한다. 사색은 좋은 문장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다. 사색으로 얻은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다. 스스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글쓰기의 중요한 것은 그런 독자적인 사유를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문체다. 쇼펜하우어는 글의 단순함, 소박함, 명료함을 중요하게 여겼다. 글쓰기는 자신의 사유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글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글로서 내용뿐만 아니라 문체도 간결함과 명료함을 갖춰야 한다. 글쓰기를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남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쓰는 것이다. 마치 가발처럼 남의 생각을 잔뜩 집어넣고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박식함을 과시하는 태도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애매하고 어렵고 추상적인 글쓰기를 경계하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글쓰기를 제안한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글쓰기의 중요한 덕목이다. 글에 필요한 두 가지, 단호함과 확고함. 좋은 글쓰기의 원칙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는 것이다. 독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너무 허세를 부리는 문체를 쓰지 않는다. 문체의 고유한 독자성이 있고 자연스러우며 소박함을 갖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글을 쓰는 것처럼 쉬운 것은 없다. 반대로 중요한 사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한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자신의 사상을 순수하고 분명히 확실하고도 간결하게 표현해야 된다. 단순함이 진리의 특징이자 천재의 특징이다. 반면에 사이비 철학자는 불확실하고 애매하며 다의적이고 장황하고 둔중하며 딱딱한 문체로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다. 멋부린 표현, 난해한 용어, 애매한 암시는 지양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소박하게 말해야 한다. 또한 지나친 장식, 불필요한 수사, 쓸데없는 부연, 과잉 표현을 조심해야 한다. 너무 많은 독서와 배움이 오히려 사고를 중단시키듯이 너무 많은 글쓰기와 가르침도 지식과 이해의 명확성과 철저함의 습관을 망친다. 훌륭한 저술가는 몸이 건조한 주제마저도 재미있게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글쓰기의 중요한 것은 소재가 아니라 표현력이다. 진정한 학자에게 학문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탁월한 작품을 얻기 위해 타인의 인식에 신경 쓰지 않고 연구에 직접 목적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얻는 자만 새롭고 위대한 통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듯하게 보여주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라. 최근 글쓰기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법이 많다. 네이버나 티스토리 등에서 글을 쓰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SNS, 블로그 등에 글을 올려 광고 수익이나 판매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런 글쓰기를 경계한다. 우리가 글을 쓸 때 피해야 할 저술가는 순전히 수익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불명확한 글로 보여준다. 문체의 단호함과 명확함이 결여되어 있다. 반면 가치 있는 생각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달하려는 글을 쓰는 사람이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사물 그 자체 때문에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 오직 사물 자체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만이 쓸 가치가 있는 글을 쓰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위대한 사상가가 쓴 고전의 가치가 다시 강조된다. 천재는 돈을 위해 글을 쓰지 않고 사물의 전체와 위대함, 본질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을 자기 업적의 주제로 사는 자다. 쇼펜하우어의 이런 입장은 전자미디어를 활용하는 시대에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진정성 때문이다. 유튜브의 경우 수익을 노리는 영상은 제목이 실제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다. 구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과장하기 위해 제목부터 내용까지 가짜로 채웠기 때문이다. 또한 남의 글을 가져다 짜깁기 하거나 요약한 가짜 지식을 만들어낸 글도 있다. 내용이 부족하므로 자극적이고 과장된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수익 창출만을 위한 글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진솔하게 써야 한다. 글쓰기는 일상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자 수익 창출의 방법이 되기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글의 내용이나 소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현의 형식, 즉 문체다. 글을 남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반대로 어렵고 모호하며
추상적인 글쓰기가 철저히 배제되는 이유는 독자의 이해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쇼펜하우어와 같은 글쓰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좋은 글의 조건과 방향성에 대해 공감할 부분이 많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윤보다는 사물 자체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글이 명료해야 쉽게 읽고 진솔해야 공감된다. 영혼을 위해 사랑한다. 사랑은 수많은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슬픔과 환희, 고통과 즐거움, 천국과 지옥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과 연애, 그리고 결혼은 인류가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이어진 영원한 관심사다.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싸우고 자살을 하기도 하며 철학자도 결혼의 유혹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기적인 사람도 사랑에 목을 메고 까다로운 사람도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이를 보면 사랑은 예측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데이팅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러브라인이 빠진 드라마는 섭섭하며 불륜이나 출생의 비밀 등 다소 충격적인 소재들이 인기 있는 것은 사랑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하면 풋풋한 첫사랑, 짝사랑을 떠올린다.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움은 고스란히 추억으로 남는데 이런 실패한 사랑을 플라토닉하다고 미워하기도 한다. 영화 건축과 결혼이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던가.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음을 상징한다. 쇼펜하우어에게 남녀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를 염두에 둔다. 실제로 남녀의 사랑은 성적 본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이유에 얼핏 성격, 경제력, 학벌 등 개인적인 조건이 중요해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각자는 사랑을 하는 단역 배우고 그 무대의 각본은 종족 보존이라는 목적으로 쓰였다. 개인은 이런 자연의 의도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한다. 성욕은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크다. 이는 자기 보존의 욕망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강렬하게 작용하는 본능이다. 인간이 지닌 욕망 중에 욕망인 셈이다.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남녀의 사랑에서 최종적인 목적은 후손을 낳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전제는 육체적인 접촉이다. 삶의 의지는 아무런 목표나 한계 없이 계속 노력하며 그 정점은 생식이다. 정점에 도달하면 모든 것은 급속히 식고 쇠퇴한다. 플라톤은 백발의 시기가 되면 그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성욕에서 드디어 벗어난다는 점에서 행복하다라고도 했다. 쇼펜하우어는 성욕이 인간을 경미한 망상에 빠뜨리며 성욕이 소멸해야 비로소 완전히 이성을 찾는다고도 했다. 자연의 새로운 개체인 후손 또한 종을 유지하기 위해 똑같은 사랑을 되풀이한다. 인간의 욕망은 신체와 분리될 수 없는데 두 가지 큰 욕구는 개체의 유지와 종족 번식이다. 결국 성적 욕망의 충족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자기 만족이 아니다. 자신의 죽음을 넘어 삶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삶을 연장하려는 행위다. 성적인 만족, 흔히 오르가즘이라고 불리는 쾌감은 개인이 한순간 느끼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 죽어 없어질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생식은 삶을 유지하고 시간의 무한한 삶을 보증하는 원리다. 성욕은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죽음이 없다면 남녀 간의 사랑도 없을지도 모른다. 성행위는 개인의 쾌락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나의 삶이 자식을 통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방법은 자손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행위는 죽음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더욱더 살려고 하는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다. 내가 죽어서 사라져 먼지가 되더라도 나의 생명은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듯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사랑은 달콤한 환상 뒤에 이 세상이 영원히 남으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동한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생식의 목적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다. 또한 그것은 개인의 살려는 의지를 실현한 것이 아니라 종족의 의지를 실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신의 취향대로 상대방을 골라서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집안의 대를 이은 것에 불과하다. 쇼펜하우어의 주장대로라면 상대방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차이는 경우는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그 집안의 대가 끊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상처가 된다. 시련은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그 집안의 생명이 끊기느냐, 이어지느냐의 중대한 일인 것이다. 그 바탕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하려는 삶의 의지가 있다. 성욕은 영원히 생존하려는 의지의 긍정이다. 이 세계를 삶의 의지로 본다면 그 의지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생식행위다. 봄날에 벚꽃이 활짝 피는 것, 물고기가 수십억 개의 알을 낳는 것, 모두 살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사랑은 영원한 생존에 대한 의지의 발현이다. 우리의 사랑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통해 계속 이어진다.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인류의 생명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영원한 상징이다.